반갑습니다.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신문을 읽어준 남자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도일보 2021년 7월 1일, 오늘 7월이 시작된 첫날이네요. 7월 1일자 목요일자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도일보입니다. 남도일보가 실은 지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혁신을 해서 사이즈도 좀 작게 만들고 그 다음에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하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나름대로 좀 성공적인 디자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남도일보는 특이하게 뒷면에도 이렇게 앞에 천면과 같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뒷면에는 맛과 건강, 환경을 접목한 전남 브랜드 날개를 달았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지역 브랜드 전략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기사가 실렸습니다. 장성, 신안, 곡성 색깔로 승부를 하죠. 장성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황룡강 천변에 유채꽃이라든가 이 노란색 꽃들을 심어가지고 축제도 하고 그렇죠. 신안 같은 경우는 퍼플교나 이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의 섬을 전체 그렇게 만들었죠. 그렇게 가는 담양이나 한평 같은 경우는 음식, 담양하면 떡갈비도 있고 한평 같은 경우에는 한평천재 한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내는 지자체장들의 역량이 나름대로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지고 선출직으로 장을 뽑았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라면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고 과감하게 이미지를 개선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광산구나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역 브랜드 부분에 대한 좀 적극적인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나열은 되어 있지만 실은 그게 정확히 이거다. 광산하면 이거다. 광주하면 이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만들어가고 브랜드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산은 무슨 색깔일까요? 네, 궁금하네요. 광주 북구 공무원의 실수로 백신, 화이자죠. 화이자 1,000명분이 사용 불능으로 되어 있다. 14시간가량 냉장고 밖에 꺼내뒀다고 하네요. 그래서 질병청에서 사용 불능이라고 확정을 하고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쉽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지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좀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관리를 해야겠죠.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잠룡들이 잇따라서 광주를 방문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낙연 전 총리가 예비후보 등록 후에 첫 일정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광재, 정세균 나란히 내일 광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바야흐로 2022년 대선을 향해서 가고 있군요. 정치권은. 광주시에서 미래 전장산업 협의체를 발족을 했네요. 그래서 완성차, 부품 기업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광주도 광주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또 빅그린 산단에서 자동차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 추진해 내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 내용들이
올해 안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광주의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이 오늘부터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광주 최초로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인 빛골 국민안전체험관을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홀로 유튜브 출정식을 갖는다 했는데 이미 했습니다. 저도 잠깐 출정식 내용을 좀 들어봤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지난 4년 전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때 그때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렇게 세 사람이 치열하게 경합을 했었죠. 물론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에 56% 득표로 해가지고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돼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때 저는 이재명 지사를 도왔습니다. 선출 당시 이제 호남권의 선출직으로 출마했던 사람 중에는 유일하게 제가 이재명 지사를 도왔었는데 그때는 실은 국회의원이나 원외 쪽에서 거의 도움을 안 주는 상황에서 어렵게 했어요. 국회의원도 한 5-6명 정도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를 했고 근데 지금은 5-6명이 아니라 50명, 60명 정도가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는 격세지감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죠. 그리고 김혜영 사모님이 광주에 왔을 때 제가 방문할 코스도 잡고 수행도 하고 행사의 사회도 보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아무튼 아이디어와 기획력 그리고 추진력이 뛰어난 후보죠.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도 실은 무난하게 당선이 될 거라고 후보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낙연 또 정세균 이쪽 그룹에서 어쨌든 단일화해서 결선 투표에서 뒤집겠다 이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어쨌든 경쟁은 치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재미있고 도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네. 지금은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잘 되길 바랍니다. 네, 유튜브 출정식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디테일한 공약이라든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그때 경선 때 4년 전 경선 때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유튜브 출정식은 좀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좀 차분하고 안정된 느낌을 주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재명답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은 그렇게 받지 못했어요.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의국 교육감이 취임 3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남은 1년 미래 교육을 안착을 위해서 정진하겠다 얘기했는데 실은 삼선 교육감이 그동안 없었다 하네요. 네, 요합전 선거에서 전북하고 그 다음에 광주가 최초로 삼선 교육감으로 당선이 됐는데 우리 장의국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서 공과가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고 있죠. 열심히 활동하시고 열심히 뛰셨는데 우리 광주의 어떤 교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도 굉장히 큽니다. 내년 교육감 선거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현재 3선 교육감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후보도 굉장히 후보군도 많고. 그래서 여하튼 광주 교육은 청소년 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장애인 교육감 체제에서 충분히 많이 다뤘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실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초적인 실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민주 시민 교육 관련된 부분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죠. 요즘에 청소년들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예전에도 무서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보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에 비해서는 적게 보도가 돼서 그렇죠. 네, 여하튼 청소년들이 안정되게 학교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동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학동 건물 붕괴 참사는 비리 종합 세트 결과물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 노동단체가 발표를 했네요.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데 빨리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 바탕으로 해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불법 하도급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광주 지역의 여러 소식, 전남 지역의 여러 소식들이 눈에 띄는데요. 여수,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대로 전라선 고속철이 달린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데 보통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오면 익산에서 강주 목포로 가는 것과 그다음에 여수로 가는 것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익산에서 여수까지 KTX가 거의 무궁화호수도 달리고 있죠. 그래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선 전철화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전라선은 지난 2011년 복선 전철화 사업을 통해서 기존 선로를 개량해 KTX가 운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시속 120k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철이라는 고속철이 아니라 조속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번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40분대에서 도착 34분이 단축된 2시간 1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2031년까지 10년간 철도망 구축,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을 담고 있는데 수조 원대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국가사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기본 계획 및 기본 및 실시 설계, 공사 등의 절차로 철도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네요. 결과적으로는 엊그저께 얘기했던 달빛 동맹에 의한 달빛 내륙 고속철도 관련된 사업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전 타당성 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에타,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주시를 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광주와 전라남도 그리고 대구는 함께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신안군이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로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반올도하고 박지도, 아까 퍼플교 얘기했었는데 그 반올도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신안군에서 여러 각도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계관광기구는 8월과 9월에 제1회 최우수 관광마을을 마을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한 후에 10월 달에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2021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안군의 우리 반올도 박지도가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지금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강용훈 나를 춤춘다 어저께도 좀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강용훈 화백의 작품에 대한 소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작품 잠깐 볼까요? 네. 작품이 추상화네요. 추상화. 네. 상당한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있고 또 원색을 사용해서 그림을 또 그리고 있네요.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더위야 물러가라 해가지고 국악 한마당 행사가 이루어지네요. 7월 한 달간 국악 상설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광주 공연마루에서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퓨전 국악과 그다음에 관현악, 그다음에 국악 미술국 등이 공연이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또 유튜브에서도 생중계를 하네요. 네. 1일부터 거의 31일까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악 신명나는 국악을 통해서 좀 더위를 날려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스포츠 관련된 내용을 개인적으로 많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직접 하는 걸 좋아했어요. 보는 것보다는. 특히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스포츠의 소식은 다양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시 또 뵙겠습니다.